안녕하세요. 벌써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석이 가까워오는데, 이렇게 풍성한 가을에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 하는 것을 보면은요, 일단 가슴이 아프죠.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 인구 통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봤어요. 오늘은. 그랬는데 정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. 일단 전 세계에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이 빨간 표시입니다. 상당히 꽤 많죠? 근데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진한 청색 선이에요. 얼마나 치명률이 낮은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. 게다가 이 치명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겁니다. 그런데 보통의 경우 그 사망률을 보자면 이 보라색이에요.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죽음이라는 거는 치명률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습니까?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검사 테스트도 정확한가? 이럴 정도로 생각할 정도입니다. 어쨌든 간에 현재 이 치명률은 노인으로 갈수록 치명률이 높다고 하죠.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. 왜 노인이 이 치명률이 높은가? 그것은 이제 뉴욕의 어떤 병원에서 조사를 했대요. 그랬는데 이제 성인 환자들은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바이러스 때문에. 근데 아이들일수록 악화된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. 사망률 또한 성인은 28%지만 굉장히 소아인 경우에는 3%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. 그 이유를 보니까 소아 환자인 경우는 선천성 면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볼 때에 어떤 결과를 보이냐면요. 보통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하거나 심각한 증세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중화항체 수치가 높았다는 겁니다. 이것은 과도한 면역 반응이라고 해요. 즉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백신들은 모두 중화항체 수준을 높이자 이런 걸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네요.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? 이 백신들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오히려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선천성 면역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저도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으로서 제가 왜 낫게 됐느냐? 이것은 어쩌면 선천성 면역을 높이느라고 이제 바이타민 D라든가 또 징크, 아연이라든가 비타민 C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었잖아요. 그래서 난지도 모르겠습니다. 정말 신기하죠? 제가 걸렸었기 때문에 이거에 관심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의학적으로 이 백신들은 중화항체 수준을 높이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것보다는 선천성 면역을 높이는 방법이 훨씬 낫다. 이게 바로 제가 오늘자 뉴스에서 찾아낸 거예요. 굉장히 최신 뉴스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빌 게이츠께서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이 지구상의 인구가 너무 많다. 그러니까 이걸 줄여야 된다. 이걸 강조하잖아요. 계속적으로.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렇다면 지구상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? 또 그것이 줄어드는 거는 아닐까? 이런 거를 관심을 뒀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월드 퍼퓰레이션 총
그 인구 수를 봤더니 현재 이게 제가 77억인가요? 7억이죠? 77억이죠?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 매해 올라가면서 이 늘어나는 퍼센테이지를 보세요. 전에는 1.3% 정도였는데 지금은 1.05%, 그러니까 1% 정도밖에 안 돼요. 옛날에는 뭐 2%도 됐고 1몇 %였다는 것이 파란 선으로 표시되죠.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살펴봤어요. 그거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때는 이 아프리카 대륙이 제일 문제란 말이죠.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를 보면요. 종교적으로 이슬람이거나 그 가톨릭인 경우에는 그 애를 많이 낳는 그런 종교예요.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아프리카의 인구 수를 보니까요. 뭐 이렇게 많아요. 2020년도에. 그런데 작년보다 2.49%니까 상당히 많이 많아졌습니다. 그렇긴 하지만 그 가임률이라고 그러죠. fertility rate라고 그러는데요. 1955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이 가임 애를 낳는 그 율을 보니까는요. 어떻게 되느냐. 애를 낳는 그 지수가 뚝 떨어져서 4.4. 그러니까 한 여성당 그 애를 낳는 비율이 4.4명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7. 얼마였던 것이 4.4니까 현재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 인구가 축소될 게 당연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? 물론 이게 이제 1%가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아프리카가 가장 그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이 높아요. 그럼 어느 대륙이 가장 인구가 늘어나는 게 낮은가 봤더니요. 북미 대륙이에요. 북미 대륙의 경우랑 유럽입니다. 소위 이제 뭐 선진국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. 그래서 봤더니요. 매년 0.6%, 0.9% 뭐 이래요. 1%도 안 됩니다. 북미가. 그래서 이 나라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렇게 migrants라는 건 이민자를 늘려가지고 인구를 채워가는 겁니다.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겠죠. 인구가 어느 정도 고정시켜야 되니까.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. 인구가 늘어나는 걸 보자면. 그러면 도대체 그 전 세계에서 그 인구가 늘어나는 그 숫자, 한 여성이 몇 명의 애를 낳느냐, 그게 이제 출산율이라고 그러나요? 그거를 이제 보니까요. 위에 거는 1970년도입니다. 그 빨간 표시가 될수록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시아의 주황색이라든가 아프리카에 빨간 게 많잖아요. 심지어는 남미도 주황색이었습니다. 과거에는 1970년도에는. 그런데 2014년을 보세요. 뭐 파란색 일색입니다. 그것은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자연적으로.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어디겠어요? 아프리카죠. 아프리카만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안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프리카도 이제 도시화가 될 거죠. 도시화되고 교육을 시키고 뭐 그러면 도시로 나가면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취업해서 일하느라고 애를 낳을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래요.
그러면 도시화되면 될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축소될 것이다.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. 그런데 이제 한국이 있는 아시아권을 한번 들여다보면요. 흥미로워요. 중국의 경우는 인구는 14억 이상이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매년 0.4%, 0.39%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인도도 막 굉장하죠. 그런데도 1%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런데 제가 일본을 보세요. 마이너스 0.3%입니다. 물론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요새 뭐 자살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또 코로나로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시점에 있잖아요. 때문에 일본의 인구가 축소되고 있습니다. 서서히. 그리고 한국을 보면은요. 한국의 인구가 늘어나는 게 0.09%예요. 거의 일본하고 맞먹죠.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도시화가 되는 나라들은 인구가 축소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아시아권을 보자면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, 파키스탄, 이란, 또 어디가 그렇죠? 이라크,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애들을 많이 낳는 거죠. 그런 종교적인 그 문화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그렇지만 이들 나라가 도시화가 될 때는 자동적으로 여자들이 애를 안 낳는 상태가 될 겁니다.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전 세계의 인구는 자연적으로도 축소될 것이다. 이게 전망이라는 거예요. 결론적으로 봐서는. 아니 근데 왜 코로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게 하느냐. 매스컴을 쥐고. 한국을 보면 특별히 또 그렇더라고요. 왜 그러느냐? 그것은 뭐 제가 강조를 하지만 그 칩을 각 개인한테 집어넣어서 통제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제재가 있나 본데요. 아니 이것은 뭐 인구 분석인데 이런 것도 못하나요? 그건 말도 안 되죠. 그래서 이 기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인구가 축소될 것이다. 자연적으로. 아니 그런데 왜 코로나를 일으켜가지고 이 난리냐?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. 이것은 각 개인들한테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어디 가느냐 보기 위해서 이게 5G랑 연결돼 있다 그러죠.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. 전 세계가.